이번 달에 들은 신곡 중에 제일 좋았어요. 네. 이 노래 들을 때 이 노래가 좋고 저 솔로 들을 땐 저 솔로가 좋고. 와, 좀 클래스가 굉장히 다르다. 정말 도끼 가득하게 칼 갈고 준비해서 낸 것 같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양이지. 소녀시대도 10주년 앨범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는 느낌이었어요. 좀 반가웠어요. 근데 예측한 거랑 좀 달랐다. 이 노래 처음에 저 들었을 때 진짜 약간 엥?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다시 나와라. 거기다가 공감 100. 저는 티저 듣고도 좋았고 혹평이 많아가지고 놀랬는데 근데 저는 듣고 좋았어요. 노래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이오아이의 컴백이라는 이 배경을 생각해봤을 때는 좀 아쉬웠다. 트렌디한 거 할 줄 알았어요. 많이 레트로네. 10년새에 케이팝이 굉장히 소위 세련돼졌잖아요. 근데 그 시절 그 노래를 가져오는 게 줏대있어 좋다. 좀 촌스러운 듯 듣다 보니까 귀를 감더라고요. 확실히 그 뽕짝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에는 그게 있어요. 원래 케이팝의 본류는 뽕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뽕기라는 게 약간 민족주의 음악이랑 닿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기저에 있는 어떤 감정들하고 닿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진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고 그런 게 대중성인 거죠. 감기는 걸 어떻게. 그래서 그런 걸 노렸다면 성공인데? 오랜만에 돌아오는데 소위 세련된 이지 리스닝 약간 요즘 노래 같은 거를 들고 왔으면 오히려 재미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걸 수 있겠다. 누구는 촌스럽다고 하지만 촌스러운 것도 전략이에요. BBN인가? 그 친구가 지수의 꽃 이런 작곡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니 그 결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좀 조롱하면서 말할 게 절대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왔던 게 정말 딱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두가 메인 같은 맞아, 너무 느낌으로. 감동이지. 네. 와 이들이 10년 동안 그냥 괜히 시간을 쌓아온 게 아니다. 그 시절을 함께한 팬으로서 저 되게 뿌듯했습니다. 아이돌 노래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구분되게 들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는 이거는 청아구나, 이건 세정이구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이오아이 그게 진짜 춤이 진짜 멋있거든요. 옛날에 소녀시대가 배기 팬츠 입고 진짜 춤만 추던 그 시절의 그 느낌도 진짜 많이 나서 은소미가 단독 작사 그냥 우리가 왔다를 딱 보여주는데 세련된 하우스 음악으로 꾸렸더라고요.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이오아이의 근본을 갖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SPF 제목이 좀 어렵던데 맞아, 100 플러스? 여름이니까 약간 약간 그런 청량함? 약간 청아 노래 같았어요. 프로듀싱이 각자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준 거 그거 너무 좋다는 생각 들었고 이프아이 같은 경우도 밴드 사운드에 마지막에 통기타 브릿지에 되게 그 시절 감성의 노래인데 아이오아이가 해서 좋다? 다양한 거를 한 곡 안에 차려내는 추억의 밥상 느낌? 그때 우리 지금이 진짜? 네, 와닿았어요. 청아가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2세대 걸그룹의 발라드 느낌? 피아노 반주 깔리고 뒤에 약간 스트링 깔리고 하는 게 조금 사운드는 다르지만 소녀시대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그러니까 그 시절 여돌 발라드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트랙이었고 소나기라는 싱글이 있었거든요. 발라드. 맞아. 근데 그걸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진짜요? 소나기의 닭가. 어쩐지 소나기 언급이 또 나오더라고요, 가사에. 9명이 모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텐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대중문화계에도 좋은 일이다, 플러스다. 이번 달에 들은 신곡 중에 제일 좋았어요. 네. 역시 태양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트렌드에 대한 감을 죽지 않으면서 이 정도로 앨범을 이렇게 뽑아냈구나 약간 이런 반가움 같은 것들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와, 좀 클래스가 굉장히 다르다. 비트가 엄청 빠른데 그 비트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면서 따라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렵지 않은 신스 장르의 밝은 장조 느낌의 가사도 좋아. 삶에 대한 통찰도 있어. 후회 없이 치열하게 뭔가 질주하는 것처럼 막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여운을 이렇게 제대로 느끼는? 사운드가 풍부했던 것 같고 풍부하면서도 약간 좀 익숙한 즐거움 같은 느낌? 옛날 복고스러운 신디사이저를 많이 쓴 것 같고 위켄드 느낌도 좀 나면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블라인딩 라이츠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블라인딩 라이트보다 Take My Breath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랑 진짜 비슷해요. 악기의 질감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좀 곡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위켄드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냥 질감만 약간 비슷하다 이 정도고 외국 시장의 눈치를 본 듯 안 본 듯하다. 한국말 가사가 많이 들어간 노래들도 많아서 자존감과 자존심이 지켜지는 음악을 태양이 하고 있구나. 들으면 들을수록 태양의 나른하고 감성이 풍부한 보컬부터 시원하게 샤우팅
피칭하는 창법까지 되게 다양한 보컬의 매력이 들어있는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또 캐치한 사운드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 같은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퀸테센스라는 앨범명이 본질, 정수, 그러니까 태양이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 노래랑은 좀 달라요. 옛날 빅뱅의 느낌이 좀 살아있으면서 곡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양하고 좀 쉽게 이지 리스닝으로 들을 수 있는 곡들도 있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흑인 음악 스타일에 자기 보컬을 넣으면서 약간 좀 극대화하는 약간 이런 느낌. 첫 곡인 배드가 귀에 딱 들어왔는데 힙합 장르인데 태양의 랩이 좀 돋보이는 곡이고 전체적으로 비트감이 되게 묵직하게 깔려 있어서 더 블랙 레이블 색깔인 것 같아요. 어떤 장르가 있고 그 음악이 계속 지속되다가 갑자기 이질적인 장르나 템포가 훅 들어와요. 한번 흔들고 슥 끝나요. 올데프 음악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배드도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첫 곡으로서 확실히 드라이브를 한번 딱 걸어주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다이스로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리퀘스트 다이슬로우가 되게 빠른 곡인데 그 전에 막 시동을 거는 느낌? 곡들의 조화라든지 트랙의 순서도 뻔하지 않고 유치하지 않고 품격이 있다. 엄청 난해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러브 라이크 디스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R&B 스타일로 상당히 기교도 이렇게 그루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딱 이렇게 매력이 느껴지는 곡들도 있긴 한데 무비라는 노래 너무 좋았어요. 좀 라우브 노래 같기도 하고 팝스럽고. 오픈업 같은 경우에는 키드라로이도 피처링을 하고 했는데 피처링을 했나 안 했나 이런 정도로 약간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고. 우주를 제일 태양 발라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대 마음에라는 곡이 진짜 좋아요. 근데 그 곡이랑 또 비슷하게 우주라는 게 나왔는데 사랑꾼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 묻어나오고 우주 끝에 너만 있으면 돼. 누군가가 떠오르면서 근데 심지어 우리가 알아. 저분은 정말 찐 사랑하고 맞아. 계시구나. 포유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약간 민효린 씨를 위한 곡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지는데 몽환적이면서도 애틋한 약간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사운드를 잘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태양이라는 사람 자체 성격이 되게 잘 드러난 앨범인 것 같은데 뭘 하든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을 다해서 임하는 모습?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시상식을 갔는데 태양이 그날 퍼포먼스라는 가수여서 무대 뒤에서 무대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태양을 제가 봤어요. 근데 태양이 이미 그때도 엄청 유명한 솔로 가수였는데 동선을 준비하고 이런 진지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인사를 못할 정도로 몰두해 있더라고요. 무대 뒤의 태양은 그때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음악적인 면모를 이번에 새롭게 느꼈어요. 가수 활동에 진심을 다하는 가수구나. 연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앨범 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앨범이 아니던데요? 맞아. 되게 정성스러운 앨범이던데. 특별한 불호가 없을 것 같은 편안한 이지 리스닝 곡이고 정말 에드시런 찰리푸스가 하는 그 팝을 한국에 맞게 그냥 잘 했다. 요즘에는 사실 이런 느낌의 노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왔다. 몽환적인 드림팝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온유의 솔로곡과 비슷한 느낌이 맞아, 있었어요. 온유 감성이긴 해요. 남자 솔로가 이런 류의 노래들을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내잖아요. 이런 류의 노래들은 많지만 진영의 음색이 확 돋보인 곡인 것 같아요. 짙고 감성적인 음색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재발견이다. 진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느낌이었고 가사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굉장히 좋고 신스팝의 기계적인 느낌이 이런 중점이랑 만나면 되게 촌스러워지기 십상인데 그걸 되게 잘 중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가수다? 멸종 위기 사랑인가? 지하철을 배경으로 맞아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놓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 느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뮤비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다. 진영이 연기에 물이 올랐다고 느끼는 게 춤추는데 연기하는 것 같고 연기자 다 됐다. 이목구비도 워낙 뚜렷하니까 화질이 갑자기 선명해진 느낌. 사랑 이야기라서 되게 유기적으로 다양한 사랑 얘기를 들려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연결성은 모르겠거든요. 이번 한 앨범에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주제적인 면에서 사랑이란 주제는 좀 간통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17 원필이랑 같이 한 이 노래는 우정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봐서 17살에 연습생으로 만나서 지금 큰 뮤지션으로 성장하기까지 함께 해왔던 어떤 우정의 이야기? 그래서 가사가 뻔하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무대였던 2층 연습실에서 나눴던 대화는
우리의 노래가 돼요. 그런 서사들도 나름 생각 많이 하고 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두 분의 서사를 몰라서 얼마나 친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노래에 대한 썰 풀어주면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은? 진영 목소리를 6곡으로 쭉 듣다 보면 약간 무미건조할 수 있거든요. 원필 목소리가 딱 치고 나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남자 듀엣이 진짜 없거든요. 잘. 특히 그것도 우정을 이야기한 노래는 진짜 없어요. 신선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이별을 겪고 있지도 않은데 되게 막 가슴 한편이 애리면서 노래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았어요. 단조풍의 차분한 노래와 진영 목소리가 얹혀있는 게 당신을 잊을 수 없나 봐요 하는데 없나 봐요가 어딘가에서 반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러는 거야. 너무 심쿵. 이거 누가 만든 거지 하면서 작곡까지 다 찾아봤어. 구름 작곡 작사 편곡이더라고요. 그 구름이 누구랑 이때까지 작업을 했었냐면은 백예린, 조유리. 그 구름의 지문이 그대로 묻혀져 있는 노래여서 딱 듣자마자 되게 좋다. 외사랑. 저는 이거 최유리가 피처링 안 했으면 진영이 도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정말 독특한 분위기가 최유리 피처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영이랑. 목소리도 너무 잘 맞죠? 잘 맞았어요. 사람 마음 무장해제 시켜서 곡 안으로 쑥 끌고 가는 느낌? 디퍼런트 트랙스가 그야말로 아이돌이나 아이돌 출신 솔로가 하지 않을 법한 장르를 했던 것 같거든. 막 색소폰 나오고 약간 재즈한 분위기로. 정통 재즈는 아닌데 대중적인 팝에 재즈를 좀 섞었는데 진짜 디프런트 하더라고요. 앨범을 쭉 듣다가 딱 여기서 확 공간이나 시간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서 Take my hand, ain't nobody like you. I wanna be the one. 되게 청량감 있고 시원하고 여름곡으로서는 잘 가져 나왔다. 막 어려운 느낌이 없어요, 곡에. 착착 감기는 느낌? 밝은 느낌으로 변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은. 짧은 파트인데 류진이 레디 다이브인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곡의 흐름을 긴장감을 탁 채우는 느낌? 조금 아쉽다. 데츠노노 같이 약간 스포티하고 파워 넘치고 빡빡 기압 들어간 그걸 좀 기대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있지 하면 그 아이씨 막 아이씨 마이 아이씨 이런 거 듣고 싶어서 듣는 건데 뭐토 우리만의 음악을 하는 뭐 그런 걸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냥 수록곡 같은 음악이었고 그래서 기대보다 살짝 못 미쳤다. 노래의 그 호불호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측면에서도 용기,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상적이긴 한데 사실은 근래에 이런 서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메시지가 익숙하면은 사운드나 비트나 완전히 새로운 탑라인이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고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솔로곡들이 다 맞아. 담겼더라고요. 멤버들 개인곡이 더 좋았던 것 같고 다들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좀 했을 것 같은데 의외성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착붙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어떤 가수가 이 사람한테 너무 잘 맞는 노래를 딱 입었어. 와 이거지. 이 느낌이 5곡 전체에서 들었고 캐릭터가 느껴져. 자기들한테 맞아요. 딱 맞는 맞아요. 어울리는 음악들을 되게 예쁜 옷처럼 다 입혀놓은 느낌? 이 노래 들을 때 이 노래가 좋고 저 솔로 들을 땐 저 솔로가 좋고 언디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 브라스 사운드도 많이 들어가면서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개인 무대를 하면 되게 멋지게 나오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류진의 룩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냥 예쁘고 잘해요. 노래도 랩도 자기가 싹 다 하는데 어느 하나 루즈한 부분 없이 잘 끌고 나가서 노래에서 느껴지는 류진의 에티튜드가 있지에 느껴지는 그 파워풀함, 멋있음 이게 느껴져요. 텐저린 같은 경우에도 복고 느낌이 약간 신스팝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유나 씨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랑 잘 맞아 떨어지면서 딱 개인에 맞게 곡을 잘 뽑아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팬들한테 너무 좋은 선물일 거고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있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We're coming 어제는 bad 오늘로 bad. 정규 1집이잖아요. 잘 만들고 정말 도끼 가득하게 칼 갈고 준비해서 낸 것 같아요. 쭉 듣다 보면은 아이돌과 프로듀서와 뭐 작곡 스태프들의 존재감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앨범이 아닌가. 빡센데 정도는 안 되는 빡센 느낌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가면서 도파민이 팍 터지게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강하다. 나이 있는 분들. 세련되고 완성도 있고 주제도 너무 심오하잖아. 사비에서 뭐 잽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에너지틱하고 하루나라는 멤버가 일본어로 내레이션 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일본어 내레이션 잘 쓰면 이게 약간 조미료 같이 맛을 주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더블 타이틀이 됐잖아요. 워크가. 이건 수록곡으로 할 그게 진짜 아니었고 웍 이렇게 가잖아요.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듣는 귀를 또 즐겁게 하면서 뭔가 그런 표현 이제 깔롱지다. 라인 뮤지스라고 혹시
혹시 아시나요? 그 길쭉한 언니들의 약간 미니 버전. 세련되고 길쭉한데 약간의 키치함이 더해진 것 같아요. 맞아, 빌리는. 맞아. 일단 1번부터 4번까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도파민이 약간 빵빵 터지는 쉴 틈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드라이브를 확 걸어버리는 시크릿 노모어라고 1번 트랙이거든요. 샘플링을 했어요. 맞아. 백조의 호수를. 자칫 이제 클래식 같은 곡들을 샘플링하는 게 약간 좀 유치하게 하면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빌리 같은 경우에는 딱 후렴 부분에서 딱 이제 샘플링한 게 딱 나오는데 그게 되게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았고 귀에 그 감기는 그게 있잖아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같은 비트에는 어떻게 이걸 접목시키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 이렇게 해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오프에어 좋았습니다. 이게 하우스 느낌이잖아요. 뭔가 쇼핑하러 가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컨셉을 이런 식으로 다크한 파워풀한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지 않나 자기 그 멤버들 이미지라든지 앞으로도 이런 컬러로 가져간다면 한 번 더 약간 들을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지 않나.